2012년 3월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 검은색 옷을 입은 한 남자가 FBI에 의해 체포된다. 그는 조용히 수갑을 찬 채 끌려갔고 아무도 그가 미국 역사상 가장 기괴한 연쇄살인범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키스. 그는 살인을 위해 직접 만든 살인 키트를 미국 전역에 묻어두고 수년 뒤 해당 장소로 돌아가 낯선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키트 안에는 수면제, 결박도구, 총기, 삽, 시신 유기를 위한 비닐과 표백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완전 범죄였다. 이스라엘 키스는 1978년 1월 7일 미국 유타주의 코벌빌이라는 인구 수백 명 남짓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10명의 형제자매 중 둘째였고 부모는 극단적인 기독교 원리주의 신념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가족은 병원이나 공공기관을 불신했고 아이들을 정규 교육기관에 보내는 대신 자체적으로 홈스쿨링을 진행했다. 그러나 그 교육의 중심에는 과학도, 논리도, 사회교육도 없었다. 오직 성경의 문자적 해석과 종말론적인 세계관이 전부였다. TV, 라디오, 심지어 음악조차도 세속적인 타락이라며 철저히 금지되었고 아이들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채 자라났다. 키스 가족은 점점 더 고립된 삶을 추구했고 결국 워싱턴주 북부의 외딴 숲속으로 이주해 자급자족 생활을 시작했다. 주변에 이웃이라고는 거의 없었고 그들의 삶은 깊은 산속에서의 사냥, 목재 수집, 장작 패기, 자급 농업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스라엘은 어린 시절부터 타인과의 접촉이 거의 없었고 외부 세계와의 단절은 그의 사회성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는 또래 친구가 없었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방식도 배우지 못했다. 그는 자신만의 세계 속에 갇혀 있었고 그 세계는 점점 어둡고 왜곡된 방향으로 기울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사냥을 즐겼고 이 과정에서 동물을 죽이는 데서 쾌감을 느꼈다. 처음에는 작은 다람쥐와 새 같은 동물들을 덫에 걸거나 새총으로 쏘는 수준이었지만 곧 그는 사냥한 동물들을 일부러 고통스럽게 죽이거나 해부하며 조용한 잔혹성을 드러냈다. 당시 키스는 이를 그저 재미있는 실험이라 표현했고 부모는 이러한 행동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강인하고 독립적인 아이로 보였기에 그의 폭력적 성향은 방치되었다. 키스의 부모는 백인 우월주의 성향의 종교 단체와도 연을 맺고 있었으며 일부 자료에 따르면 그는 어린 시절 창조과학교회라는 극단적 종교 커뮤니티에 속해 있었다. 이들은 정부나 경찰 등 공공 시스템을 적대시했으며 진정한 구원은 국가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아이들에게 주입했다. 이런 환경은 키스의 권위에 대한 경멸 그리고 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그는 이후 스스로를 규범 밖의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난 키스는 아이다호로 건너가 미 육군에 입대했다. 그는 전투병과로 복무하며 독일과 이집트 등 해외 주둔도 경험했고 동료들에 따르면 그는 조용하고 규율을 잘 지키는 군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군 복무 중에도 종종 살인을 상상했으며 자신이 어떻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했다고 훗날 자백했다. 시간이 흘러 저녁 후 그는 앵커리지에서 건축업체를 운영하며 독립적으로 일했다. 외부에서 보기엔 평범한 자영업자였고 지역 사회에서도 특이한 점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 시기를 이용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범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여행을 가장해 로드트립을 다니며 주요 도시 외곽의 살인 키트를 정교하게 준비해 땅에 묻었다. 그 안에는 테이프, 결박도구, 총기, 비닐, 청소용품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필요시 꺼내 범행에 사용했다. 이 살인 키트는 그의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FBI는 훗날 그의 움직임을 역추적하며 수년 전 묻어둔 키트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는 이동 경로, 숙소, 차량 렌트까지 모든 것을 현금으로 처리해 전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피해자는 철저히 무작위로 선정되었고 같은 지역에서 2번 이상 범행하는 일은 절대 없었다. 수사기관은 그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고 사건 간의 연관성도 파악할 수 없었다. 2009년 그는 버몬트주 외곽농가 근처에 키트를 묻었다. 2년 뒤인 2011년 6월 그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 이웃과 교류가 거의 없던 쿠리어 부부를 타깃으로 삼았다. 그는 늦은 밤 부부의 집에 침입해 둘을 결박하고 인근 폐건물로 데려가 각각 총기로 또는 구타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이 사건은 당시 완전히 미제로 남아있었고 그가 체포된 후에야 자백을 통해 밝혀졌다. 가장 널리 알려진 피해자는 2012년 2월 알래스카 앵커리지 한 커피 스탠드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18세 소녀 사만사 쿤닝햄이 실종된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은 늦은 밤, 폐점 직전.
그 순간 검은색 후드티를 뒤집어 쓴 한 남성이 매장 안으로 들어왔고 CCTV 영상에는 그가 권총으로 사만사를 위협해 외부 차량으로 강제로 태우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후 이스라엘 키이스의 자택 차고 안에 감금되었고 그는 약 2주 동안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켰다. 그는 협박과 감시를 반복하며 범죄를 준비했고 마침내 사만사를 살해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시신을 냉동고에 넣은 뒤 며칠이 지나 꺼내어 메이크업을 하고 눈을 억지로 뜨게 해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상태로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은 그녀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장되어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데 사용됐다. 이 범죄 연출은 단순한 금전 목적을 넘어선 철저한 조작과 연기였다. 키이스는 이 사진을 프린트해 신문과 함께 배치했고 날짜가 명시되도록 조작해 피해자의 생존을 가장했다. 그 결과 가족은 희망을 놓지 못한 채 돈을 송금했고 그는 이 돈을 현금 인출기를 통해 단계적으로 인출했다. 하지만 바로 이 ATM 카드 사용 내역이 그의 결정적 실수였다. FBI는 카드 사용 위치, 인출 시간,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결국 텍사스 루프킨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이스라엘 키이스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그의 차량에서는 총기, 결박 도구, 대형 쓰레기 봉투, 삽 그리고 범죄 계획이 담긴 노트가 발견되었다. 차량 내부에는 그의 딸의 물건도 함께 있었고 이는 그가 가족과 함께 여행 중이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체포 후 키이스는 알래스카로 이송되었고 FBI는 그에 대한 신문을 시작했다. 처음 며칠간 그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관들이 사만사의 카드 사용 기록과 차량에서 확보한 증거를 조목조목 들이밀자 그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자백은 충격적일 만큼 담담하고 무감정했다. 그는 모든 범죄를 마치 누군가 남 얘기하듯 서술했다. 피해자의 이름, 살해 장소, 시신 유기 방식까지 전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 즉 시신이 유기된 위치나 범행 키트의 정확한 위치 등은 말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난 미디어에 노출되는 걸 원치 않는다. 내 딸이 이 사실을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그가 끝까지 자신의 범죄를 통제하려 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FBI는 그가 자백한 사건 외에도 더 많은 범행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키이스는 자백 도중 11명 정도를 죽였을 것이라 말했지만 조사관들은 그의 여행 경로와 실종 사건들을 대조하며 그 수가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그의 이동 경로에는 미제 실종 사건들이 다수 분포해 있었고 일부는 그가 머물렀던 지역 및 시간대와 일치했다. 수사관들은 그의 신문에서 알 수 없는 기묘한 메모와 그림, 상징들을 발견했고 이는 단순한 연쇄살인범이 아닌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하나의 작품처럼 인식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종종 범죄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율하는 일이라 말했고 이건 나에게 예술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가 깊어질수록 그는 점점 협조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FBI가 언론과 정보를 공유하고 그의 일부 진술을 공개하자 그는 분노했고 더 이상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수사기관은 그가 밝히지 않은 많은 부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벽에 부딪히게 된다. 그리고 2012년 12월 2일 알래스카 교도소. 그는 자신의 감방 안에서 면도날로 손목을 긋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시신은 침대에 앉은 채 발견됐고 벽에는 피로 그린 해골 그림과 숫자 12가 적혀 있었다. FBI는 그 숫자가 그의 자백 중 언급된 피해자 수를 의미할 수 있다고 추정했지만 현재까지도 확인된 피해자는 그보다 적다. 그의 죽음은 FBI에 큰 충격을 안겼다. 키이스는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의 열쇠였고 그는 진실 대부분을 자신과 함께 무덤까지 가져가 버린 것이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여러 주에서 키이스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살인 키트가 발견됐고
일부 실종 사건이 그와 연관되어 재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가 밝힌 모든 것은 지금도 완전한 해답이 되지 않는다. 그가 준비해둔 키트 중 발견된 것은 일부일 뿐이고 사라진 피해자들의 이름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있다. 수사관들은 아직도 그의 자백을 분석하고 그의 여행 경로를 따라 새로운 단서를 찾고 있다. 이스라엘 키스 사건은 미국 범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범죄 설계의 전형으로 그의 범행은 FBI조차 거의 완전 범죄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그가 남긴 키트는 아직도 숲속 어딘가에 묻혀있고 수많은 미해결 실종 사건들과 연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이스라엘 키스는 체포 이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끝내 통제권을 놓지 않았다. 그는 죽음조차 자신의 방식으로 선택했고 그의 범죄 사건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